할로 아빠까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나랑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어 강좌. 우리 지금 인트로 파트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할로 아빠까발 라고 인사했었죠?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인사가 여러분 한 5강만 딱 들으시면 굉장히 익숙해지고 여러분도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강좌는요, 이러한 수업을 배우기에 앞서서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간략하게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어가 뭐지, 맛보기 정도만 살짝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전에 리나랑 함께하는 더 바른 인도네시아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는 더 바른 인도네시아어라는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강사는 저 바로 리나 강사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인도네시아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도네시아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메인 섬, 제가 한글로 적어 놓은 거 하나, 둘, 셋, 넷, 5가지 메인 섬이 있고요. 그리고 한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위에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섬나라고 바로 위에 말레이시아와 근접해 있는 나라죠. 자, 각각 메인 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일단 메인 섬, 자바섬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섬은 바로 자바섬이고요. 이곳은 자바커피 아시죠? 자바커피의 생산지이기도 해요. 이곳에 바로 수도인 자카르타가 위치해 있고요. 자카르타가 어디라고요? 수도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는 발리. 설마 발리는 아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지 모르셨던 분? 조금 뜨끔하시죠? 발리는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이곳에 있는 수마트라는요, 인도네시아의 근원지가 위치해 있는 나라예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마트라에는 인도네시아어의 뿌리가 있다. 바사 물라유라고 부르거든요. 걔가 바로 수마트라에서 어근이 있었구나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깔리만타는 발로 차면은 자원이 나오는 거, 자원이 정말 많은 곳이 바로 깔리만탄이고요. 술라웨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과거에 한글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의 한 작은 소수민족이 한국어 언어, 문자만 차용해서 그들의 언어를 표현한 종족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데요. 그 종족이 있는 곳이 바로 술라웨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남았죠. 이리안 자야. 인도네시아어로는 빠뿌아고요. 영어로는 이리안 자야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나라 중에 빠뿌아 뉴기니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빠뿌아 뉴기니와 이곳 빠뿌아는 달라요. 바로 이쪽에 붙어있는 땅이 빠뿌아 뉴기니고요. 여기는 인도네시아 땅인 빠뿌아, 영어로는 이리안 자야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바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천혜의 자원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만약에 제가 자카르타를 여행 중인데 여길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진 않지만 신분 검사 같은 걸 한번 거쳐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5개 메인 섬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가장 메인 섬 뭐라고요? 자바섬. 언어의 뿌리가 있는 곳 수마트라. 자원이 많은 곳 어디요? 깔리만탄. 그리고 한국어 배우는 한국어 보급 사업이 펼쳐진 곳 슬라웨시. 그리고 이리안 자야, 빠뿌아라는 곳까지 5군데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인도네시아 국기 살짝 먼저 볼까요? 무슨 색이에요? 빨강색과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빨강 하양이라는 단어, 메라푸티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같이 표현해 볼까요? 쌍메라푸티. 쌍메라푸티. 바로 인도네시아의 국기 이름이고요. 인도네시아 국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봐주시고,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 정도인데, 그렇게 기억하기보다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라는 거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언어는 우리가 배울 거 바사 인도네시아어인데, 여러분 여기 봤을 때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어고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언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인도네시아어인데 여기는 언어 인도네시아어의 순서가 우리나라랑 반대인 후치 구조구나 라는 거 살짝 눈치만 채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시차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아침 9시면 인도네시아는 아침 7시예요. 2시간 더
느리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면적은요. 면적도 이거 너무 읽기 힘드니까 바로 이쪽으로 와보세요. 세계 15위, 남한의 19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를 가진 땅이라는 거. 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까지 한 7,000km가 조금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우리 지도 보셨죠? 지도 끝에서 끝, 인도네시아의 끝에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는 거리가 7,000km가 조금 안 돼요. 얼마나 큰지 좀 가늠이 가세요? 그래서 섬나라로 얇게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인도네시아 언어,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인도네시아어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언어죠. 그러면서 언어가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요. 인도네시아어는요. 인도네시아는 300여 개의 종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사실 이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개정이 된 거는 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가 그렇게 분할이 됐고요. 그 분할이 된 나라가 그대로 통일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기 전에는 각각의 국가도, 그 땅 안에 국가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국가들이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배우기 쉬운 언어를 공용어로 정하자라고 해서 한 게 바로 숨바 푸무다를 통해서 바하사 인도네시아, 바하사 물라유를 공용어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채 100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이루어지는 중이다라고 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예외도 많고 좀 정립이 안 된 부분도 있구나라는 거 조금은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인도네시아어 배우시다 보면요. 되게 보너스 언어 공부를 하실 일이 많아요. 자, 제가 아살라말라이쿰 이란 표현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 제가 이 표현이 사실은 알아본데 알고 있어요. 공부했냐고요? 아니요. 인도네시아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써요. 인도네시아에는 과거에 해양 실크로드의 거점지였어요. 해양 실크로드의 거점지였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 아랍어, 중국어, 인도어 등등 다양한 언어가 유입이 되었어요. 인도네시아어를 시장 언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민족이 와서 섞여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앞서 언급드린 거, 인도네시아는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식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가장 오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네덜란드어와 닮은 언어도 많고요. 포르투갈어 그리고 영어는 당연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가 유입되어 있다는 거. 특히 그래서 배우시다 보면은 저도 실제로 언어를 배워서 네덜란드에 여행 갔더니 단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깐토르, 아포텍 이런 단어들 인도네시아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네덜란드에서 왔던 언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깐토르, 아포텍 무슨 뜻일지 궁금하죠? 그거는 배우면서 차차 보시기로 하고요. 넘어와서 인도네시아어의 전체적인 특징을 봤다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언어의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어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인도네시아어 배우기 쉬우니까 한번 해봐 라는 권유받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 모르는 친구들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배우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발음은 영어랑 완벽히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학습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도네시아어가 쉽다는 이유 두 번째, 성조가 없다는 거예요. 성조라는 거는 언어의 높낮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바뀌는 거지 억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억양이 뭐예요? 너 왜 그래? 서울말, 부산말, 니 와 그라노 똑같은 표현이죠. 근데 억양이 다르죠. 억양이 다르다는 거는 그냥 말의 높낮이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억양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조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어가 쉬운 이유 세 번째가 바로 시제가 없다는 거. 우리 시제에 따른 동사 변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시간부사어라고 표현했죠. 시간부사어라는 걸 학습하시면 동사 앞에 해당하는 시간부사어를 넣어주시면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 진행 중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 세이브가 엄청 되는 언어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수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밥을 먹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밥을 먹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얘가 주어고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동사죠. 주어, 목적어, 동사. 우리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이유가 동사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인도네시아어는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되어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 말인즉 저는 먹습니다. 밥을 형태로 가요. 저는 먹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공통교육과정을 거쳤다면 한국어 말고 가장 오래 배운 언어가 뭐죠? 영어를 정말 오래 배웠을 거예요. 뭔가 영어를 조금 오래 배웠기 때문에 이 틀이 어색하진 않으실 거예요. 영어랑 똑같은 문장 틀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인도네시아라고 했고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돼 있죠. 아, 인도네시아어는 우리나라랑 수식 구조가 반대구나 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순서 반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먹습니다. 밥을 이라는 문장 기억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인도네시아어 공부하실 준비 되셨나요? 다음 강부터 저랑 함께 힘차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망앗!